네, 김영편입학원에서 생물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5년도죠. 이제 지금 지난해가 됐는데요. 12월 27일에 경희대학교 이제 의대, 치대 또는 약대에 지원한 학생들 또는 여기 한의대에도 있잖아요. 경희대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필 시험이 1차 시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문제 오픈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복귀 가는 거 아시는 분들도 너 경희대는 왜 가는 거니? 약간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물어보신 분들도 많고요. 오픈될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오픈이 좀 늦어요. 한 6월 정도 되면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경희대 준비한 학생들, 특히 이제 막 경희대만 노린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맞춤형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6월까지 언제 기다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현장에서 혹시 우리 학생들 좀 있으면 좀 덜 떨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학생들 좀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시험장 분위기도 조금 느껴볼 겸 해서 이제 간 김에 몇 개 외워왔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문항이 15문항밖에 안 되기는 하고 객관식 문항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미리 티저를 조금 드리면 와 연대 28문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문제가 좀 그림도 많고 난이도가 좀 있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경험하고 온 걸 토대로 해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시험 이렇게 됐었고 내년 대비할 때 그래서 27년 대비라고 이렇게 제목은 붙여드렸어요. 사실 이제 올해 시험 봤던 거는 26년 편입생들을 위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27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같이 보자라는 의도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입고사 관련해가지고 내가 상세하게 다 얘기해줄게. 일단은 의치약학 계열, 그 다음에 한의학대도 이때 시험 봅니다. 그런데 한의학과까지 총 2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자연계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지원한 학생들하고 인문계열 지원한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 쪽에서 지원하는 친구들 문제도 아예 다르더라고요. 오신문항 영어 문제로 객관식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 이제 유형 자체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필요한 기초 지식을 특정하는 영어 문제를 풀게 한다. 이게 이제 인문계 학생들 지원하는 친구들 우리보다 먼저 봤더라고. 우리는 사실 이제 시험 시간이 오후 2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느긋하게 아침에 이제 애기랑 좀 놀다가 엄마 시험 보고 올게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봤던 건데 그 앞에 9시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시험 봤었던 거고 이제 다 정리하시고 이제 오후 시험 보는 것 쪽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부터 시작하는 시험이었었고 경희대가 좀 출제 범위가 좀 치사합니다. 왜냐면 아니 연세대 고대 같은 경우 딱 교재 잡아가지고 이 교재에서 낼 거야 라고 딱 책 이름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봐 범위가 의약학계 학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필요한 기초지식 측정한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게 이제 어느 수준까지를 의미를 하는 건지 애매해지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어느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편입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의대는 약대를 들어간다 내지는 치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과 2년을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들어가 보통 본과 1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과 수준에 해당하는 생물학 지식이 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만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장 가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경희대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일반 생물학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문제 나오는 유형이 세포생물학하고 동물생리학, 분자생리학 이쪽이 조금 문제가 심화가 돼가지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시부터 3시 30분까지가 이제 시험 시간이고요. 입실은 1시 반 완료. 그래서 1시 반까지 이제 자리에 앉아야 되고 1시 반부터는 사실은 퇴실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일찍 갔는데 한 1시 15분쯤 가니까 미리 이제 감독관 분들이 앞에 계셔서 30분부터는 화장실 못 간다 이러셔가지고 저도 갔다 왔는데 뭐 아시겠지만 편입시험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은 무조건 줄 섭니다. 이게 칸이 몇 개 있는 거 상관없어요. 남녀도 상관없고요. 무조건 조금 일찍 가세요. 이게 시험 앞두고 한 10분 정도 내지는 퇴실 불가 시점 10분 정도 전부터는 무조건 줄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렇게 3시 반에 이제 완료, 이제 1시 반에 완료를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안내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감독관, 저 이번에 담당했던 감독관 여성분 2분이셨는데 그 안내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별로 안내할 게 정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30분 때 안내하는 거는 이제 뭐 학생들이 지참하면 안 되는 거, 통신 장비 안 된다, 모자 쓴 분들 다 보여줘야 된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 관련해가지고 막 아주 심하게 타이트하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근데 연대나 고대를 갔었잖아요.
연대고대는 물통도 텀블러 못 내놓게, 그 물통도 라벨이랑 다 뜯게 만들고요. 무조건 투명한 생수통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시계 안 된다.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의학 계열 쪽 같은 경우는 몰라. 허튼짓거리는 친구가 있을 수가 없나 봐. 그래서 보안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뭐 이러이러한 거 안 된다. 뭐 그 정도 얘기하시고요. 필기구 지급 안 합니다. 좀 나중에 단국대 거 보시면, 단국대는 컴퓨터용 사인펜 거기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별도 지급 없고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정 사인펜 사용하게 해주셨어요. 뭐 그건 근데 그게 감독관마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우리 고사장은 그랬었거든요. 수정 사인펜 써도 된다. 그리고 답안지 교체할 수 있는데 남은 시간 체크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패턴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30분 때 이제 안내사항 하나 해주고 45분 때 해주고 시험지랑 답안 작성지는 10분 전에 배부한다. 그래서 2시 이제 대기 10분 전, 1시 50분에 이제 전원 다 앉아가지고 손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부하고 땡 하는 순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려고 30분 전에 입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30분 동안 보면은 사실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여기 나왔던 문제가, 단국대 때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시험 직전에 봤대요. 그게 나온 거야. 시험에 에이즈 관련 문제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그 시험 전에 30분 동안 빨리 몰아서 보면은 금방 기억 남을 텐데 이게 조금 아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30분이 허투루 가지 않습니다. 그 교사장 안에 있는 학생들이요. 뭐 체크받고 핫팩, 이어 그 귀마개 전부 다 보안 체크 받고요. 그렇게 30분 동안 보완한 다음에 2시부터 3시 반까지 시험 보고요. 3시 반에 시험 끝나면 시험지와 답안지가 전부 다 이제 회수가 됐는지 확인하고 퇴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는 못 나오세요. 그래도 경희대는 좀 빨리 내보내주는 편이었어요. 제가 거기 시험장에 5층까지 있었는데 제가 4층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5층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 4층 우선으로 갔는데 한 10분, 15분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실제 준비하실 때는 일반 생물학은 일단 베이스라고 잡고 거기에 대해 심화 수준까지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것은 뭐 됐고요. 뭐 시험 시간 몰라. 뭐 안에 나오겠지.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됐고 문제나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니까. 출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 21년부터 제가 문제 분석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좀 들쭉날쭉 난이도가 좀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입방정을 떤 것 같은데 작년에 경희대가 좀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쉬웠던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올해 좀 내 걸 보신 건 아니겠지? 근데 이제 아무튼 좀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작년보단 좀 어려워진 게 맞고 그런데 예년하고 생각을 했을 때 경희대 문제가 어려웠던 적이 있고 쉬웠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냥 어려웠던 해랑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경희대가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원래 경희대가 이제 30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화학 15문제, 생물 15문제. 그리고 저도 이제 시험장에서 누가 봐도 이제 아줌마인데 거기 이제 사실 근데 의학대는 좀 부담이 덜합니다. 이게 연고대는 제가 좀 뭐 믿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학생들 사이에 이게 섞였을 때 좀 티가 안 나게 하려고 고개를 안 들고 이렇게 있는데 의학대 시험은 그 시험장에도 저보다 딱 봐도 많아 보이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연세가 많아 보이신 분들이. 그래서 조금 내 나이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시험장을 들어가게 되면 수험생인 척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나 화학 문제 15개 다 풀었다고. 나 나름대로 화학 공부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쉬웠던 것 같진 않아요. 아주 평이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조금 생각은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거는 화학에서 보실 거니까. 확실한 거는 경희대가 이제 해년마다 화학 15문제, 생물 15개가 나오는데 생물이 쉬웠던 때는 화학이 좀 어려웠고 화학이 어려웠을 때 생물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올해 약간 비슷하게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화학, 생물이 둘 다 조금 난이도 있게 그렇게 나왔던 해였던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문항수가 1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경희대가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생화학은 이 문제가 생화학 문제가 딱 나오지 않더라도 생화학을 모르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화학을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생화학 공부를 안 해도 되라는 말은 아닌 거고 대신에 식물생태 진화 분류학은 안 나왔습니다. 그 사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진짜 막판에 쌤 저 진짜 마지막 남았는데 내일 뭐 볼까요? 막 이랬을 때 제가 2개 집어줬었거든요. 하나는 생명공학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거다. 그거는 맞췄습니다. 근데 해년마다 경희대가 하디바인베르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거의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유전이랑 엮어가지고 하디바인베르크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라 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올해 안 나왔고 대신에 생명공학 문제 딱 어렵게 나온
노가웃 나올 것 같아 딱 했는데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왔었고 식물 생태 진화 분류는 안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미수재배가 5군데 있었고 경향을 보시게 되면 그 전년도보다는 어려워진 게 맞고 근데 그랬어야만 하고 작년에 너무 쉬웠고 그리고 다른 해랑 비교해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수준의 해하고 비슷했었고 점수 분포 다양합니다. 2점, 3점, 5점. 사실은 뭐 학교마다 예를 들어 연대다라고 하면 객관식 20문제 3점씩, 주관식 8문제 5점씩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경희대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2점, 3점, 5점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확실한 거는 단순지식 문항은 점수 많이 안 줍니다. 제가 보통 이거 빵점 방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시험 봤는데 빵점이면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일단 생물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는 수준. 근데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막 문장이 되게 길어. 그래갖고 그거 2점짜리. 그 다음에 3점짜리나 5점짜리로 붙어 있는 것 중에 5점짜리 문제 누가 봐도 5점이야. 왜냐면 A3 시험지인데 반 페이지에 까뜩 문제가 나와 있는 게 한 3-4개 있어요. 그거 무조건 5점이지, 그쵸? 그리고 이제 조금 자료 해석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프를 좀 봐야 한다. 이런 건 좀 3점 주시고 그런 식으로 배점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간이 90분이잖아요. 30문항 90분인 건데 제가 느꼈을 때 제가 화학하고는 사실 생물에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근데 이제 생물을 보고 보다가 이런 거 나오는 거다 외울 건 좀 외우고 이제 하다가 화학도 좀 보고 해야 되니까 하는데 한 바퀴 쭉 돌고 나니까는 나는 사실 좀 빨리 끝나긴 했어. 40분 정도 지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거나 하고 있는데 나눈 시간이 50분인데 근데 학생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아마 아주 넉넉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 자리가 맨 뒷자리였었는데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분위기를 본단 말이에요. 아마 대략적으로 한 바퀴 돌았던 시점이 한 50분에서 60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50분에서 60분 정도 그 사이 되니까 뭔가 학생들이 뭐가 촤락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순차적으로. 요게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다시 본다. 약간 요런 느낌이 그때 들더라고. 50분, 60분. 그래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60분 정도에 한 바퀴 돌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거 채우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한 30분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막 되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30문항밖에 안 되는데 한 바퀴 도는데 60분 걸렸어 라고 하면은 만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난이도에 대한 대비가 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렇게만 들어서 모르겠으니까. 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의학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일반 생명 계열이다. 연고대나 일반 생명, 올해는 좀 연고대가 바뀌긴 했는데, 일반 생명 계열은 사실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는 것도 조금 새삼스러워요. 사실 그 일반 생명 계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 지식이냐, 아니면 약간 개념 통합인 거냐, 그 정도밖에 안 나눠지는데, 의학대는 문항 유형이 좀 다양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분석되어 있는 표, 그 다음에 단원별로, 토픽별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화학 파트는 아예 안 나왔었고요. 식생분해도 안 나왔기 때문에 뺐고요. 그래서 이제 세균 바이러스를 굳이 넣자라고 하면은 뭐 분류 쪽에 넣을 수 있기는 한데 워낙에 세균 바이러스는 따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빼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지금 배치를 해드렸어요.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자생물학하고 동물생리학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죠. 동물생리학 파트가 많을 수밖에 없지. 의학대는 그쵸? 그래서 그쪽에 조금 많이 배치가 돼 있고 문제 유형도 다양하게 전 범위를 다 낸 거는 이쪽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문제 유형별로 봤을 때도 제일 많은 거는 응용 적용 문제랑 자료 해석 문제. 그래서 이런 식의 분포인 건데 이제 학생들 궁금한 거는 그 선생님이 보고 선생님 마음대로 나눈 건데 저게 뭔 문제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좀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단순 지식이다라고 하는 문항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첫 문제였던 거 2점짜리긴 했습니다. 우리 일반 생물학 수업할 때 제가 아마 첫날 첫 시간에 아마 수업해드리는 게 요거였을 거고요. 중간에 간간히 나왔던 전어무 3영역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뭐 문제 준비할 때 일반 생물학 첫날 수업할 때 생명현상 특징 정리하고 이제 생물 들어가기 직전에 생화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아웃라인 보여드리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짜인제 문제 풀이할 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잖아요. 요거 문제가 제일 처음 문제 나왔어요. 16번 문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일반 생물학 준비했던 분들은 답 찾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안 풀어줄 거야.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딱 해줄 때 그때 풀어줄 건데 보시게 되면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좀 이 문제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이걸 생명나무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개통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못 알아들을까 봐 여기 설명해 주신 게 개통수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옳은 설명 고르는 거니까 지금 답을 좀 찾아봐요. 나는 지금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안 풀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근데 이제 의학계 쪽은 단순지식 문항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반 생명계열 단순지식 문항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단순지식 문항이래요 라고 저한테 주잖아요. 그럼 제가 캠벨 교재에서 요 페이지에 답 다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의학대 단순지식은 그렇게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서 답이 나오는 단순지식 문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여러 단원에 흩어져 있는 개념이 한 문제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요 같은 경우에 지금 개통수 얘기 나오는 거는 진화 파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지금 기원 얘기하는 거면은 세포 공생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구조 자체가 세포 구조학이랑 진화학 엮어놓은 거라고 보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분류학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세포학 개념하고 DNA 언급 나오는 건 분자생물학도 있는 거니까 요 문항 하나가 단순지식 1하고는 합니다만 교재 한 페이지로 답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학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단순지식 문항이 있었어 라고 해도 교재 한 페이지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흩어져 있는 개념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묶일 수 있는 거, 요런 걸로 문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요거는 책에 답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거. 요거는 사실은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찾을 수 있어요. 보통 요런 문제가 2점짜리로 빵점 반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출제가 많이 안 됩니다. 한 문제밖에 안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반면에 이제 응용 적용 문항은 뭐냐. 이거 사실 나 당뇨병 얘기 너무 많이 했어. 막판에 우리 모의고사 할 때 내가 표로 한번 정리드렸잖아요. 또 났어. 당뇨병 얘기. 제가 의학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히 이제 인상적으로 얘기할 때 당뇨병, 내지는 알츠하이머 이런 거 체크해라 라고 했던 건데 예, 언제나 나오던 방식으로 E형 당뇨병이야 라고 하면은 일종의 인상적으로 정도의 실질적인 질병인 거죠. 요거 3점짜리. 그래서 옳은 거 골라보자 라고 언급이 나와 있는데 내용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요거 인슐린 ILS 관련해가지고 PI3K나 AKT 대문자야 되는데 AKT 경로 요거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로였던 거잖아요. 우리 그림으로 많이 봤던 거고 E형 당뇨병 이제 시기적으로 식이요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후반부에 이제 초반보다는 인생에 어린 시기보다는 이제 약간 중년 이후에 발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내가 잔소리 얼마나 했어. 이게 원래 정상인 건데 요즘 20대 막 청년 당뇨 해갖고 문제도 엄청 말했었지. 그래서 이것도 나왔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본다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마 답이 보일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당뇨병 정리 많이 했던 분들. 근데 요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이렇게 두심하게 체계적으로 정리 안 해둔단 말이에요. 특히 캠벨 교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고 막판에 기출 풀 때도 그렇고 시그니처 할 때도 제가 당뇨병 진짜 마지막 보자 해가지고 1형, 2형 정리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접해봤던 학생들은 별거 아니게 풀 수 있었던 거. 근데 만약에 저는 그냥 교재로만 해결해볼게요 라고 했던 친구들은 아마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 적용 문제야 라고 하는 거는 당뇨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일반 생물학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험 이제 다뤄지는 거는 내분비계 쪽에서 잠깐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 관련해가지고 소화계 쪽에 잠깐 나오고요. 살짝만 나오는 건 이렇게 한 문제로 엮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리하실 때 당뇨와 관련된 내용은 표로 정리해보신다라거나 그런 공부가 조금 필요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응용적용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병에 적용을 해본다라거나 유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 문제 나와 있잖아요. 이거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 적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제 의학계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를 물어보진 않아요. 의학대 준비하면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료 한번 해석해 볼래? 내지는 이 개념 한번 엮어볼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응용 적용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나왔다. 실제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중에 6월 달에 문제 오픈되면 대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신은 좀 없는데 외워온 거기 때문에 조사나 동사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아마 핵심적인 용어는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정리해드린 비교대조 문항이다 라고 하는 거. 요것도 사실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요 문제가 아까 앞에 나왔던 문항이랑 같은 문제인 거잖아요. 단순 지식인 동시에 비교대조를 볼 수 있는 거, 2점짜리 붙어 있는 거. 똑같이 같은 개념에 대해서 카테고리가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료 해석 문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기 넣어주고 싶었던 문제는 따로 있었어. 이번에 노가웃 문제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노가웃 하는 과정에서 이제 MCS 사이트에다가 뭐 P나 Q 예전대로 집어넣고, 그거 이제 노가웃 성공했을 때 이제 뭐 이거를 선별자로 뭘 쓸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있었어요. 엮여있는 그림이 한 3개 정도 있어. 가나다 3개 있었고, 가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미드 구조가 나왔었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서트 하려고 한 유전자의 구조인 건데, 프로모터가 한 5군데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거를 노가웃 시도한 다음에 성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전경호 돌린 거, 이렇게 3개 그림 놔두고서 밑에 분석한 게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를 지금 제가 경향 분석할 때 넣으려고 했더니 문제가 너무 길어요. 진짜 그거 A3에 반 페이지 분량 있었거든요. 그림 3개 있었고, 밑에 보기 박스 있었고, 거기에 또 답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도 길고 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그 옆에 있던 문제입니다. 5점짜리 문제입니다. 옆에 있던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퍼록시돔에 들어가는 카탈레이즈, 이게 시작할 때는 나는 그 대사학인 줄 알았지. 근데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카탈레이즈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내용은 뭐냐면 돌연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탈레이즈에 돌연변이를 유도를 시켰는데,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뭔 돌연변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AB 돌연변이가 있는데, 그 AB 돌연변이에서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효율을 야생형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야생형은 효율 100이라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연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어야 정상인 거고. 근데 2개의 돌연변이를 만들어 봤더니, 와, 이건 좀 심각한가 봐. 그죠? 효율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능 상실 돌연변이가 유도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조금은 떨어지긴 했는데 아주 심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 발생한 돌연변이가 아미노산 변형 돌연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요 밑에 그래프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그래프가 이제 와일드 타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연이 있는 상태에서, 인비트로는 시험관이잖아요. 시험관에서 이제 아연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카탈레이즈 기능을 체크한 그래프가 2개가 나와 있는 그래프가 또 밑에 있고, 실제 문제는 밑에 보기 박스 겁나 길어요. 이것도 A3 반 페이지 분량짜리. 근데 그래프까지는 제가 안 넣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못 그렸어요. 그래갖고 그 그림을 제가 못 그려가지고 일단 표까지는 제가 분석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문제는 있잖아. 풀려고 하면 필요한 개념이, 일단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아연이라고 하는 무기이온을 보조인자로 쓴다라는 지식이 있는 친구도 훨씬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인 거니까, 일단은 그 퍼록시즘에는 카탈레이즈란 효소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분해 효율 언급하고 있는 거 효소 개념 좀 있어야 되시는 거고요. 거기에 돌연변이 개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니까 자료 해석 능력까지 요구하는 문항. 요런 문항이 한 5점짜리 문제로 총 15문항 중에서 제가 유형별로 분석해 드릴 때 5문항 정도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희대학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봤을 때 유형들을 궁금해 하시니까, 일단은 기본 개념 자체를 단순 지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솔직히 많진 않은데, 심지어 거기서 물어보는 단순 지식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쉽지는 않고, 이거는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응용해서 나온 문항들이 좀 난이도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커버리지가 생화학 문제 안 나왔고 식생 문제는 안 나왔어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우리 3영역 문제 보시면 솔직히 분류가 안 나왔다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지. 원생생물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15밖에 안 되는데, 좀 전에 자료 분석 문제 보시면 효소 개념도 알아야 되고, 보조인자 알아야 되고, 돌연변이 알아야 되고, 자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한 문제가 커버리지 않은 영역이 한 3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 수가 적은 거를 극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학생들이 느꼈을 때는 15문제인데 약간 영역으로 봤을 때는 한참 더 많이 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호르몬 문제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동물생리 이것저것 엮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경희대 문제를 준비하는,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생리학, 분자생물학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경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문제 무조건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문제라고 하는 게 제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문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단순 지식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제공해드리는 문제들 중에서 약간 말장난스러운 문제들,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막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국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그런 문항들, 말장난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이제 단순 지식 문항을 풀 거면 그런 걸 좀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응용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피트나 니트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거 다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지금 봤을 때 좀 에바인 문제가 있어. 너무 딥하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 필요 없고. 대신에 미디트 피트의 이제 후반기 쪽이야. 2010년 전반기 쪽에는 또 좀 문제 유형이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보다는 한 2018년도 이후 그때 나왔던 문항들이 조금 요즘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심하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좀 큼직큼직한 단순한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거는 접해보시는 게 도움됩니다. 우리 풀었던 문제들 중에는 아마 제가 위클리 테스트로 현장 학생들은 풀려드렸을 거고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론형 문항으로 제가 아마 제공해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OX 문제로. 그런 것들 많이 풀어보시기 도움 되실 거고 우리 의대 천재 문제도 풀고 또 이제 기출 문제도 풀고 하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문항들 중에서 이런 거 훈련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경희대를 좀 타깃으로 하고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 수는 15문항밖에 안 되는데 그 15문항을 위해 대비하는 게 아주 수월하진 않으실 겁니다. 자, 대비 전략을 세워본다. 라고 하면 제가 제일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응용을 하건, 적용을 하건, 자료 분석을 하건, 추론을 하건 그 모든 과정의 기반은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꼼꼼하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갔다가 적용이 안 돼. 근데 이게 적용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개념 문제인 거면 다시 백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1년 준비할 거 2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준비해서 해결되는 친구들이 1년 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뭐 나는 비동일계니까 반드시 2년 먹어야지. 그럴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승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뭐 시간은 가장 아끼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3월부터 6월까지 약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부터 6월달 정도 되면 학생들한테 좀 치아로도 하고 모티베이션도 해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드리기도 하고 내지는 수업 중에도 힘들지라는 공감의 형성과 함께 이제 근데 지금 정신 차려라. 아직 반도 안 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독서를 해드리긴 하는데 이유가 그게 이제 기본 정리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수학을 하기 위해 초등학교 영어 때 구구단을 배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구구단을 못하는 친구가 인수분해 할 리가 없고 미적분이 될 리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정리가 제일 베이스. 이게 3월부터 6월까지 가장 신경 쓸 부분, 가장 꼼꼼하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 요거를 토대로 하셔가지고 이제 7월부터 미친 문제를 풀 겁니다. 아마 저랑 정리했던 친구들은 문항 수만 대충 생각해보면 제가 단순 지식 문항 같은 경우에 의학대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뭐 국어가 문제인가 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긴 문항들로 준비를 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갓 준비를 시작한 학생이 처음으로 일반생활 진행하는데 와 그때부터 문장이 두 줄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 중에 워크북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짧죠.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푸는 시간을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 아까워 시간 낭비야 그게 아니고 문제들은 그 문제가 나에게 소용이 있는 시점이 있고 소용이 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워크북 3월부터 6월까지 개념 정리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간단한 문제들로 훈련을 하시고 7월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의 바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3월부터 6월까지 문제도 덜 푸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통 드리는 게 기본 이론 문제 350문제, 기본 이론 2가 또 한 400문제, 그거 700문제잖아. 거기에 통합이론 1, 2 하면 거기 또한 700문제 돼요. 그럼 3월부터 6월까지 이미 1500문제를 풀었어. 근데 이거 위클리 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위클리 들어가면 더 많이 푸는 거잖아요. 한 2000문제 푸는 거고 이미 3월부터 6월까지. 7, 8월 들어오면 식생분진 문제가 한 700문제 되고 거기에 천재 풀잖아. 알짜인제 500제, 드릴 문제 2000문제.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들어오면 또 기출문제 푸는 게 또 한 5, 600문제. 실제로 시험장 가는 의학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거의 문항수만 한 제가 준 거 다 풀었다라고 하면은 한 5, 6천 문제 풀고 들어가세요. 나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중간중간 내가 챌린지로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한다고 하면 꽤 많은 문제를 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걸 좀 접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올해 시험장 가가지고 내가 화학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화학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재밌는 게 나왔던데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학 시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브제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거 재밌게 풀었어요. 물론 나는 선생님이니까. 근데 시험장 친구들은 만약 그 답이 잘 안 보였으면 되게 짜증났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면 출제자가 연구를 조금 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물 문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형 아니고 새로운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려면 그래도 비슷한 문항 접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문항을 좀 접해서 유형이 좀 바뀐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 경희대 같은 경우만 한정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쌤 저는 진짜 막판에 이제 꼭
핵심적인 부분에 좀 힘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분자생물학하고 동물생리학 거기에 힘을 딱 주시면 됩니다. 거기가 조금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27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6년도에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3월부터 6월까지는 고민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정리하셔야 돼요. 기본 경험을 꼼꼼하게 한다. 이게 제일 핵심인 거고 7월부터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 푼다. 문제 풀면서 쌤 근데 저 3월에 동안 다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거고 또 우리 기억 배우잖아요. 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7월부터 문제 풀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이걸 반복하시면서 반복과 문풀을 진행하는 게 7월부터 10월까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문제풀이 지겹지 않게 유형 바꿔가면서 풀 수 있게 드릴 거니까 그렇게 문제 풀어가지고 대비하시면서 분자생물학이나 동물생리학 같은 경우는 조금 힘준다라고 생각해서 대비하시게 되면 27년 경희대를 대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편입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인 거고 선택이신 거니까요. 너무 좌절감 빠지지 마시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학교가 올해 어땠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27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출제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